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이 영태 선생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입시 지식 두 번째로 갈게요. 여기 또 너무 길게 가면 학부형님들, 이거는 학부형님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거니까 길게 가면 헷갈려지니까 단순하게 저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좀 단순해야지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저번 시간에는 제가 역사를 해주고 수시 정시가 도대체 뭔지 뭐 기초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근성이라든지 그런 형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 자기평가, 그러니까 먼저 저번 시간에 헷갈렸던 거 한번 하면 역사 94년 수능서부터 지금 2010년대 좀 다른 형태다. 그 다음에 수시하고 정시는 딴 개념 없이 옛날에 학력고사 세대 어머님들이 수능 전반기 세대니까 그때는 수시 정시가 합쳐져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 애들이 따로 논다. 어떻게 보면 수시는 조금 찢어서 공부하고 잊어버리고 찢어서 공부하고 잊어버린 거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끝났지만 정석을 처음부터 성문 종합명을 처음부터 보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 평가, 옛날에 전교 한 반에서 3, 4등도 공부 잘한 축이에요. 뭐 5, 60명이죠. 그 다음에 외국학에 빠지고 지금처럼 자사고 특목고가 없던 시대예요. 그냥 진짜 잘했어. 3등 잘했어요. 근데 지금 3등은 잘못하다가는 옛날 전교 10등이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학생 애들 근성, 물론 근성이 있던 애들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근성 없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수시하고 정시를 언제 결정을 할지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 편견이니까 분명히 편견 개입돼요. 누구는 아니다. 당연히 아니 예외는 있어요. 자, 수시하고 결정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솔직히 볼게요. 1학년이 딱 끝나버리면 저는 결정됐다고 봐요. 딱 1학년 두 번이요. 딱 두 번 해서 2학년 올라가서 1학기 좋고요. 여기는 진짜 뭐 한 3, 4등급인데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서 왜 1등급 뺏는 애 본 적이 없어요. 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1학년이 결정됐다고 봐요. 1학년 두 번 끝나면 나중에 회복될지 그건 엄마들 희망사항이고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랬을 때 1학년 딱 결정돼서 2학년이 딱 돼버렸을 때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내 자식이 한 2.2등급 후반대, 뭐 3등급 초, 그리고 2등급 초반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등급에서 2.5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럼 2.5등급이면 뭐 한 광운대 라인 될 것 같아요. 학교별로 틀리지만 제가 보편 기준으로 할 거예요. 광운대 라인들, 뭐 저기 좀 외곽 대학도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욕망은 크잖아요. 의학대 보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학년부터 정시를 같이 준비를 하세요. 2학년부터 정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정시 준비가 뭐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학기 중에는 내신은 최대한 쫓아가요. 수한 수어투가 그 자체가 정시 준비니까. 하지만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때 어떻게 되냐면 전체 복습을 하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는 어떻게 돼? 방학을 이용해야 돼요. 방학을 위해서 선행이라든지 복습이라든지 선행이 주로 해야 되는데 선행이라든지 복습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습을. 그 다음에 이 선행하고 복습을 할 때 제가 부탁을 하는 건 또 학원 교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 짧게 이렇게 한대요. 필요해요. 근데 내가 기본 교재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선행을 하고 복습을 할 때, 자, 이 2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할게요. 이 2학년 학생들이 했을 때 선행하고 복습을 한다고 할게요. 복습을 한다고 했을 때 정시 준비를 학생을 했을 때 두꺼운 교재가 필요해요. 두꺼운 교재. 이 자꾸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이 낫다 해서 교재를 만들어 주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어머니. 학원 선생님 혼자 만드는 교재하고 예를 들어 출판사는 센이라고 하면 그 센 하나에 옛날에 그 15년 전 정도 나온 책이거든요. 15년, 20년 전에 나올 때 거의 이제 20년 돼가네요. 20년 돼 할 때 열 몇 명이 붙어서 만든 책이에요. 누가 더 좋겠어요?
일반 교재 2권 책을 일단 하나 갖고 가세요. 그리고 학원 교재 짧은 거는 보고 버리고 인간 교재도 얇아요. 왜 얇냐면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기 때는 많이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에서 문제 하나 있고 연습 문제 풀고 해서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는 문제가 일반 교재 4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꺼운 교재예요. 이거는 알아서들 선택하세요. 개념원리, 정서, 바이블, 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알아서 해서 기본 교재를 하나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서부터 제 생각에는 2학년 때부터 정신지, 수신지 갈 거 정하셔야 돼요. 좋은 데를 가려면. 물론 2학년 가서 회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저 학원 강의 20년 넘게 했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1학년 때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 시점은 1학년 2학기까지 지금 혹시 1학년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아직 기회 있고요. 2학년이라고 하면 빨리 여름방학부터 준비를 하세요. 3학년은 못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적성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꾸 적성 하는데 이거는 어머님들 제 편견일 수 있어요. 이게 자꾸 우리나라 사회에서 적성 하는데 어머니 학생들 적성 그렇게 잘 아세요? 그리고 적성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하고 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 틀려요.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서로 틀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조수미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제가 조수미처럼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디퍼런트다. 디퍼런트.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애들이 적성을 자기가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를 구분할 정도로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요. 몰라요. 제가 안 가르쳐 봤으니까 모르지만 대부분이에요. 저는 보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8, 19살이에요. 지금 18하고 19살짜리 애들이 경험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좀 좋아한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근데 이 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문과는 요새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요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제 조카들도 저 외국 살거든요. 거기도 또 젊은 애들이 취직이 안 돼요. 특히 문과, 특히 미국은 로스쿨 빼놓고는 나머지 싹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과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틀리니까 요거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나름대로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데 의대 피가 싫다. 나는 그것도 말이 안 돼. 애가 18, 19 어린애가 피를 만져서 이렇게 막 피를 쑤셔본 적 있어요? 의사처럼? 경험도 안 해보고 남들이 그러니까 밴드웨건처럼 따라가면서 나 피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학력고사 또 그쪽 세대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또 제 얘기하면 또 자랑하는 것 같은 거 안 되니까 제 사촌형 얘기를 할게요. 사촌형이 83학번이에요. 83학번이에요. 저랑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83학번인데 이 형이 그 당시 서울대학교 제어계층을 갔어요. 그 당시 서울대 전자공학 제어계층은 의대에 상대가 알 정도. 서울대는 그 당시는 의대가 더 낮았었어요. 지금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 뭐라고 하시지만 저 학력고사 배치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제어계층 갔어요. 저도 고향이 대전인데 이 형 아마 대전에 충대 의대 갔으면 6년 장학금 수석을 하고도 남으죠. 이거 뭐 수석이지, 뭐 충청도 수석이지. 근데 지금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회사원. 근데 이 형 갔을 때 커트라인이 303점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충대의대는 한 265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이때 40몇 점 차 엄청난 점수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고려대하고 세종에 있는 고려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할게요. 이 정도 점수 차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물론 사람 인생에 들지만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의사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이쪽은 그냥 뭐 셀러리맨이지 뭐 별거 있어.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어머님들이 이걸 좀 적성 무시하자. 아니요, 100%는 너무 틀리지만 않죠. 약간 무시하자. 약간 무시하자. 약간 무시. 인간은 적응을 해야 돼요. 뭐 자꾸 어떤 사람들은 뭐 교육 필요 없다. 뭐 돈이 중요하다. 돈 한번 벌어보라고 그래요. 뭐 돈 벌기가 쉽나. 그래서 저는 약간 무시 정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이 약간 무시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97년도 10월에서 11월에 IMF가 터졌어요. 이때. 그러니까 98학번들은 몰라요. 99학번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현실 반영됐어요. 지방대 의대 그렇게까지 공부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지 않았어요. 약대. 99학번부터 이렇게 센 거예요. 그전에는 어머님도 혹시 영문과 있으면 영문과가 공부 더 잘했어요. 근데 지금 영어 교육과가 잘해요. 이 99학번부터요. 99학번들이요. 그러니까 이 99학번들 따지면 이 99학번이면 지금 한 7, 8년생 되려나요? 한 뭐 78년생 정도 말기서부터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하여간 99학번서부터 하여튼 저도 이건 헷갈리니까 99학번부터 이렇게 변해요. IMF가 97년도 말에 터졌기 때문에 98학번들은 그냥 정신없이 들어갔어요. 걔들은 몰랐죠.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래서 지방대 의대는 그렇게 세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 학번서부터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의대들이 지금 의대하고 약대 전성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성은 약간 무시해도 좀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시잖아요. 인생 이제 살아보니까 원하는 대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무시하고 현실적인 거를 그냥 적극하고 그 다음에 공부 좀 무시해라 하고 공부 별 필요 없어 뭐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럼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공부라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세 번째 논술이에요. 논술은 고2서부터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언어 논술하고 수리 논술 다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경험이 많으니까 언어 논술을 좀 애들도 알 거 아니에요. 논술은 고2서부터 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논술반에서는 일찍부터 준비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2 겨울방학부터 해도 돼요. 고2 겨울방학. 왜 그러냐면 이 논술이라는 것은 내신에서 뭐 한 1점 한 2, 3, 4 뭐 이 정도 돼야지 좋은 데 가고 원하는 의학대 가고 그러잖아요. 안 됐었을 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논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시하고 그러니까 수능하고 논술을 어떻게든 붙여가야 돼요. 이 논술을. 그러니까 학생부로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은 논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 관련 영상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주니까요. 그리고 논술은 뭐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신이 안 되는 학생, 내신 포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신 포기.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시 정시 결정 시점은 고1 끝나면 결정하자. 적성은 약간 무시하자. 실용적인 거, 제가 뭐 의학대가 실용적이니까 실용적인 거, 그 안 되면 또 이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과는 로스쿨 빼놓고는 제가 봤으니까 요새는 또 이과 애들이 로스쿨도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약간 무시하자. 그러니까 의학대 또는 이과 이쪽으로 가자.
그다음 논술은 내신 포기니까 고2 겨울방학부터 하자. 고2 겨울방학. 겨울방학부터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 디테일한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날게요.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입시 두 번째는 수시 적성 결정 시기. 여기 고1이에요. 고1 끝나고 이렇게 하나. 적성 약간 무시하자. 논술은 내신 포기한 거. 고2 겨울방학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요. 자, 이건 가치관마다 틀릴 수 있지만 선생님은 많은 경험으로 결과를 내 최적화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를 하고 학부모님들이 아시고 저랑 또 논술 수업 듣는 학부형님들은 문자 주면 저랑 또 통화를 하거든요. 제가 그때그때 개별 학생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